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잡담사 세호입니다. 네, 오늘은 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고, 그리고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의견들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. 자, 혹시 여러분은 운명이라고 하는 거를 혹시 믿으시나요? 운명. 자, 이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라는 뜻도 이제 좀 내포를 하고 있는데, 결코 평범하지 못한 사람이 써내려간 평범한 일기장이라고 하는 제 책의 24페이지에도 운명론자라고 하는 제목의 일기가 쓰여져 있어요. 여러분, 저는 운명론자입니다.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저는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,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,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, 이 모든 일들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조금 강해요. 저도 제가 언제부터 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,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. 너는 여자 안 만나? 혹은 너는 연애 안 해?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, 물론 네,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는 겁니다. 못 만나는 거예요. 아무튼 근데 저는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의 대답은 항상 일관되게 똑같습니다.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,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생겨. 혹은 내가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혹여나 혼자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럼 태어났을 때부터 혼자 살게 될 운명이었던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운동에 관한 질문을 던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의 대답은 항상 일관이 돼요. 내가 생각했을 땐 운동을 좋아하는 성향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. 또는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태어날 때부터 운동선수를 할 운명으로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 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. 실제로 제가 이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했을 때 당시 그 해당 체육관에 저희 관장님께서 매해마다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세요. 매해마다 보디빌딩 시합을 그렇게 나가시는데, 근데 그 시합을 나가기 위해선 우리 몸에, 그러니까 우리 몸 전신에 분포가 되어 있는 지방 중에 적게는 1kg, 많아봐야 한 3kg만 남겨놓고 모든 지방을 다 빼내야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. 하물며 막바지엔 물까지 끊어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그 시합을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이제 종합격투기 프로 선수를 하고 있는데, 그 친구가 평소에 운동하는 걸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, 그리고 그 친구도 시합이 잡힐 때마다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
막바지에는 그 시합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몸에 있는 수분을 빼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막바지에는 막 하루에 막 6kg, 7kg, 많게는 10kg 까지 체중을 막 빼고 그래요.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시합에 나갑니다. 자, 운동을 지금 10년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저도, 그리고 심지어 제 그 종합격투기 프로 선수인 제 친구가 뭐 제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, 세호야, 너는 본인이 봤을 땐 세호 너가 운동을 하는 운동 강도와 운동의 량이 그냥 준프로급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어요. 네, 그만큼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, 그런 저도 보디빌딩 선수를 좀 꿈꿔왔던 적이 있고요. 그리고 종합격투기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복싱 선수도 꿈꿔왔던 적이 있어요.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저는 못할 것 같아요. 아니, 더 솔직하게,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, 이를 악물고 도끼를 품고 하라고 하면 할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를 악물고 도끼를 품어가면서까지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. 저는 이 얘기는 즉, 저희 관장님도 제 친구도 태어날 때부터 보디빌딩 선수와 종합격투기 선수를 할 피를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저는. 자, 그렇다면 운명이란 게 실제로 정해져 있는 거라면, 그럼 이 운명을 거스를 수는 있을까?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좀 역설적이긴 한데 역설적이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게 맞나? 아무튼 좀 역설적이긴 한데, 저는 그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, 그 운명을 뒤엎을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도 그것도 운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정말로 운명이란 게 실제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, 그 사람이 운명을 실제로 거슬렀다거나 운명을 실제로 뒤엎었더라면, 그 사람은 운명이란 것을 실제로 거스르고 실제로 뒤엎을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. 제 생각은. 네, 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 보시고 말씀만 들어봐도 좀 아실 수 있다시피 조금 저는 이렇게 좀 운명론자의 성향이 조금 강한데, 근데 이런 운명론자의 좀 성향을 가지면 좋은 점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. 첫 번째로,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이거는 어차피 나한테 일어날 일이었다 하고 그냥 조금은 유하게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, 그냥 조금은 어차피 나한테 일어날 일이었다 생각하자, 이렇게 조금은 편하게 넘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여러분, 혹시 이제 흐르는 강물을
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 연어들의 모습을 좀 보신 적이 있나요?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영상으로나마 좀 접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연어들이 실제로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봤을 땐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. 거의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. 근데 이 운명론자의 성향이 강하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안 좋은 일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고, 내가 앞으로 나아갈 건 앞으로 나아가자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 두 가지가 조금 운명론자의 성향이 강한 저로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은 점이었어요. 좋은 점이라고 느꼈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. 자, 그리고 자, 우리는요,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전에 제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를 언급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, 우리는 생각해보면 본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,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라는 말을 한 번쯤은 좀 뱉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일이 뜻대로 잘 풀렸을 때,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? 이런 생각은 쉽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생각해 보시면. 그만큼 우리는 좀 뭔가 좋지 않은 일, 그러니까 안 좋은 일에 유독 조금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일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좋은 일에 더 의미 부여를 해라, 강요를 드리는 건 아닌데 너무 안 좋은 일에 좀 예민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죠. 생길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고 잘 찾아보면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거든요. 좋은 일도. 예. 그렇다고 해서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일에 너무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, 좋은 일에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라, 이렇게 강요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좋은 일, 이 두 가지를 적어도 운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등한 대우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네. 그래야 그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, 그리고 본인의 인생에 대한,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한 좀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요? 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운명론자 그리고 잡담사 세호였고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